돼?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똑같이 극한값에도요. 등호를 넣어서 그대로 뺏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극한, 리미트만 붙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자, 부등식의 단과 같을 때 내가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항상 얘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등호가 들어가 있게끔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자, 그리고 4번 위에 있는 녀석과 똑같이 적으면 되죠. 또 선생님 따라 이렇게 적어라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다 적으셔야 돼요.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단하다. 부등식은 극한값으로 넘어가는데 등호가 없어도 극한에서는 등호를 붙여줘야 돼.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래 문제가 나와 있고요. 요 문제요.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애들은 공부 좀 해본 애들, 수학원 몇 번 돌려본 애들은 이렇게 보면 째려만 봐도 답이 나와. 그래서 막 찬영이 이런 친구들은 이 문제 풀면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답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예. 하지만 우리는 뭘 대비해야 돼? 서술형 평가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에 걸맞는 세세한 설명이 담긴 풀이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등식이 보이는 상황에서 극한값 구하세요 하면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죠. 자, 샌드위치 정리로 간다는 건 내가 지금 fx의 범위를 알고 있는데 얘를 막 변형시켜서 이 상태까지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얘로 가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요 부등식의 각변에 뭔 짓을 해줘야 될까? 세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근데 세제곱을 할 때 선생님이요 좀 특징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부등식이 있어. 양수와 양수 3과 2를 놓고 생각해 볼까? 예, 양수와 음수. 그래, 3하고 마이너스 2 하자. 3하고 마이너스 2를 놓고 생각해봐야지. 그래, 요번에는 음수와 음수를 비교해 볼 거야. 그래, 요쪽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요쪽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겠죠? 자, 요 녀석들을 부등식의 각변을 선생님이 세제곱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27, 얘는 8, 누가 커? 27이 크지. 자, 얘는 세제곱하면 27,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8, 누가 커? 27이 크죠. 자, 요 경우는 세제곱해버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 누가 커? 마이너스 8이 크죠. 자, 부등호 방향의 세제곱을 했을 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우리 이제 세제곱해야 되는데 부등호가 혹시 바뀌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서 각변을 세제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우리는 2x 플러스 3의 세제곱보다는 fx 전체의 세제곱이 더 크고 얘보다는 2x 플러스 7의 세제곱이 더 크다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자,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의 목적이 되는 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각변을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줘야 되지. 그런데 나눌 때 되게 주의해야 되죠. 왜? 플러스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얘는 양수일 것 같아, 음수일 것 같아. 그걸 알아야지. 모르면 못 풀지. 얘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예요. 근데 얘가 양수임을 밝혀줘야 돼. 자, 얘가 왜 양수냐면요. 보세요. 이 x가 지금 어디를 움직이고 있냐면 무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서술형 평가에는 이런 표현을 써줘야지 감점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x가 무한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이 x의 부호를 양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음수로 생각할 수 있다, 양수로 생각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런데 그 양수의 세임으로 이면 임으로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양수다 함수다? x가 양수이므로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양수이다 예요. 자, 그러므로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시키겠죠.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2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 전체의 제곱 적고요. 이쪽에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의 제곱 적고요. 이쪽에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7의 세제곱을 이렇게 적어둡니다. 됐죠? 자, 이제 내가 극한각 구하려면 이 부등식의 각변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구해봐. 이 녀석의 극한각 구했더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 전체의 세제곱의 극한값은 몇일까? 선생님 어디 세제곱으로 미안해. 말은 세제곱인데 몸은 항상 제곱에 익숙해져 있어서 예, 전부 세제곱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제곱. 네. 자, 얘 극한값 뭘까? 8이지. 왜? 얘 보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의 차수가 크면 플러스 만대 마이너스 만대. 분모의 차수가 크면은 0. 하지만 분모 분자가 동차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들한테 문제가 나왔어. 야, 극한각 구해봐 이러는데 무한대가 나왔어요. 뭐 이런 문제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상식적으로 분모 분자가 동차식일 확률이 매우 높고 얘는 3차. 분자도 몇 채요? 3차. 근데 분자를 계산해 보니까 최고차항이 뭐로 시작해? 8,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최고차항의 개수인 8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요 녀석의 극한값, 샌드위치 정리니까 얘를 구해볼 거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7 전체의 세제곱과 하면 똑같은 원리로 얘 몇이 된다? 8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런 말 써주면 좋아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 전체의 세제곱의 값은 몇이 되겠다? 8이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서술형 평가는 이렇게 푸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눈으로 푸는 학생들이 이제 답만 낼 때는 어떻게 하겠어? 잠깐만, 얘를 세제곱해야 되니까 얘가 세제곱이 되는데 분모에 얘가 있으니까 x의 세제곱분의 8x의 세제곱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 8 나오네. 계속 8 나오네. 18이네. 라고 이게 머리에서 암산 처리가 되기 시작해요. 많이 풀다 보면. 왜? 샌드위치 문제는 전부 다 이렇거든. 만약에 너희들이 바쁘면 하나만 풀고 그냥 8 써도 돼. 샌드위치 정리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가 요 1단원에서 배우는 개념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제목하여 뭐예요?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미정계수라는 건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의 일부에 A, B, C 이렇게 내가 모르는 문자 상수를 집어넣고 야, 이 문자 뭐가 들어가는지 구해봐. 이게 바로 미정계수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학은 그런 문제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지. 모르는 거 미지수 몇 개 놓고 머리 써가지고 이거 찾아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미정계수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얘는요 항상 무조건 요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0분의 0꼴을 문제 자체에 가지고 있게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0분의 0꼴은요. 예, 등식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조건이라는 것을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0분의 0꼴 나오면 그럼 미지수 두 개 커버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 0분의 0꼴이 사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해왔지? 그 얘기를 해온 이유가 뭐야? 바로 요 파트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복습해보자. 0분의 0꼴은 문제풀이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떤 경우? 인수분해 혹은 유리화밖에 없었어. 맞습니까? 당식분의 당식이 나오면 인수분해해서 0,0이 되는 녀석을 제거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했고요. 루트가 보이기라도 하면 그거 전부 다 유리화해줘가지고 다시 0,0이 되는 요소를 분모 분자에서 제거해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정계수의 결정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가만히 보니까 분모 분자 중에서 와, 분자가 확실히 분모가 확정이 돼 있네? 그래서 분모에다가 그 극한 x로 가는 값을 막 넣었더니 0이 돼버리는 거야, 0. 그러면 우리는 긴장하면서 아씨, 이거 0분의 0꼴이구나. 좋았어. 중간에 확인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만 확인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분모가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무조건 분자도 0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반대로요. 분자가 0으로 확정이 돼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극한값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 이때는 더 확인해야 돼요. 단 이 극한값이 0은 안 돼요. 0이 아닌 극한값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따질 필요도 없어. 왜? 모든 문제가 다 0이 아닌 극한값만 나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머, 그러면 분모도 0이겠구나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야, 0분의 0꼴에서는 등식이 두 개가 만들어져 라고 했지. 첫 번째 등식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여기. 첫 번째 식은 분자는 0이야. 여기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요.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극한값은 뭐 극한값이야. 뭐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극한값을 정리했더니 여기에 나오는 이 극한값이 나오네? 라고 식을 풀어 정리한 극한값과 이쪽에 문제에 주어진 극한값하고 같네.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여기에서는 식이 두 개 나옵니다. 어떤 식? 분모는 0이다 라는 등식하고 여기 문제에 주어진 0분의 0꼴을 막 정리해서 극한값을 구했어. 그런데 이 구한 극한값이 뭐가 된다? 극한값이 된다. 당연히요. 뭐가 아닌 극한값? 0이 아닌 극한값이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상태로요.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다항식의 결정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돼. 만약에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가 미지수 두 개만 나오면 0분의 0꼴씩밖에 안 필요할 거야. 그런데 가끔 미지수 세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0분의 0꼴에서 두 개의 식을 뽑아내고 다항식의 결정에서 하나를 뽑아내게 됩니다. 자, 다항식의 결정 설명드릴게요. 다항식의 결정의 핵심은 요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요런 녀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됐죠? 그러면 여기 fx가 나와 있는데 요게 이런 말을 붙여드릴게요. 지금 꼴이 되게 간단해 보여서 여러분이 fx 간단하구나 라고 현혹될지 모르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 위가 되게 더럽고 지저분한 덩어리가 큰 식들이 나올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이 fx라는 분자 전체 식은 항상 뭐로 시작되냐면요. 처음에 있는 겉길이 곱해서 올라가요. 즉 뭐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얘는 이런 식이 나오면 우리는 이 분자 전체에 나와 있는 식 fx라는 녀석은 무조건 알파 곱하기 ax의 n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라고 시작되는 다항식이겠구나 라는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x가 0으로 갈 때도 이 위에 엄청 더러운 녀석이 있어도 상관없어. 이 전체식인 분자 전체식 fx, 즉 분자 전체식 fx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요때는 뭐냐면요, 요 맨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는 거야. 맨 뒤에 있는 것끼리만 딱 곱해가지고, 아, 얘는 앞에 뭐가 오는지 모르겠고 맨 마지막 항이 무조건 알파 C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처음과 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개념, 이게 바로 다항식의 결정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x가 무한대로 향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땡땡땡땡 뭐 이래서 무한대지. 얘 분모가 무한대로 가. 그럼 분자도 당연히 무조건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는데 극한값을 갖고 있지. 그건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극한값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fx가 아래에 있는 식과 동차식이라는 얘기겠구나요. 그러므로 얘는요, 얘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으로부터 시작될 거야. 그런데 이제 개수를 딱 구했더니 알파가 나와야 되지. 개수가 알파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얘가 알파 곱하기 a의 x n제곱으로 시작해야지만, 약분돼서 알파네? 뒤에 건 전부 먼지네? 이렇게 지워버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알파의 ax n제곱이 돼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귀찮으니까 앞으로 기계적으로 분자 전체식은 맨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는 걸로 시작해. 그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x를 0으로 보내버릴까? 그럼 얘 뭐가 돼? 0, 0, 0, 0, 0 돼서 C만 남아. 맞지? 그럼 위에 있는 식도 x자리에 0을 넣으면 0, 0, 0, 0, 0 넣는데, 얘가 알파가 되려면 맨 마지막이 뭐가 돼야 돼? 알파 C가 돼야지만 약분해서 알파만 남을 거 아니야. 맞아? 요런 논리인데, 이거 매번 이렇게 따지고 돌려니까 너무 귀찮아서 어떻게? x가 0으로 갈 때 맨 마지막 항의 정보를 담고 있어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항식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 유형이에요. 풀어보십시오. 답을 내신 분은 답 얘기해 주세요. fx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 fx의 의미는 분자 전체 식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네. 자, 답 내신 분 답은 몇? 은수량 몇? 3. 정답이에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 f-1을 구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야? fx가 뭔지 알아야지만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fx에 대한 조건이 현재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와우, 나 이거 뭔지 아는데, 맨 처음 시작되는 녀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였어. 얘도 뭔지 아는데 맨 마지막 녀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였어. 그래서 씁니다. 분자 전체식은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곱하는 수밖에 없겠죠? 곱해버리면 몇 나오겠습니까? 2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 전체식 fx는 항 중에서 맨 뒤에 있는 거 하나만 곱해야 되는데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곱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앞쪽이 뭐가 되겠다? 맨 뒤에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x로 끝날 거예요.
자, 이 녀석 좀 정리해봤더니 fx란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지. 얘는 뭐야? 뒤에를 몰라. 선생님이 안 적어줬구나. 이 뒤쪽을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치? 근데 맨 뒤에 3차, 2차까지 왔으면 얘가 마지막인데 1차인데. 맞아요? 그래서 합해서 여기 마이너스 3x라고 요렇게 합쳐서 맨 처음 항과, 맨 끝에 항을 정리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돼서 답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분자 전체식의 의미가 뭔지 알겠지? fx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분자 전체식은 맨 앞에 있는 것과 곱하고 분자 전체식은 맨 뒤에 있는 것과 곱하고 이렇게 맨 앞과 맨 뒤에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넘겨서 34페이지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막 중간에 ABC만 긋고 나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해봐 라고 나왔어. 얘를 보는 순간 미정계수의 결정이구나 생각해야 되죠.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는 무조건 무슨 꼴을 품고 있다? 0분의 0꼴 품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지그시 봐봐. 누가 0분의 0꼴이야? 앞식이야 뒷식이야? 얘 0으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얘는 아니잖아. 그러므로 뒤에 있는 식이 0분의 0꼴이에요. 즉 이렇게 생각하는 거. 미지수 3개야? 0분의 0꼴에서 항상 2개 나온댔어.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겠네. 조건 하나, 조건 2개, 조건 3개 돼서 미지수 3개 구할 수 있다로 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얘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 뭔지 너무나도 잘 알지? 분자 전체 식은 뭐로 시작되는 식이다? 2x의 제곱으로 시작되는 식이다. 그래서 식을 놓고 봤더니 하나는 확실히 구할 수 있겠다. a는 2다 라고 이렇게 미지수 하나 구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뒤에 있는 식에서요 미지수 2개 구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식부터 가는 차례. 얘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분모가 0이 되고 있지. 그럼 뭘 확인해야 돼? 극한값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2분의 1 있네요. 그러므로 얘는 분자도 무조건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요. 맞아요. 자, 요런 식의 구조 나오면 항상 등식 몇 개가 숨어있다? 2개가 숨어있다라고 했죠. 우선 첫 번째 등식은 이겁니다. 분모가 0일 때 극한값 있으면 분자도 0이다 라는 요 식이에요. 자, 식 만들어 볼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러면 a는 이미 구해놨으니까 쓸게요.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는데 a는 2니까 2 마이너스 b 플러스 c 라고 이렇게 나온 이 값이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돼요. 맞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은 극한값은 극한값이다지. 근데 극한값은 극한값이다로 넘어가려면 나는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해서 뭘 찾아내야 돼? 분모에서도 x 플러스 1이 나오게, 분자에서도 x 플러스 1이 나오게끔 무조건 식변형을 해야지 극한값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 변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보세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는 무조건 뭘 가지고 있다고? 시작! x 플러스 1. 그러므로 요 식에 뒤에 모으면 돼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분자식 써줍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bx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나 이미 식 하나 가지고 있잖아. 얘를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수분해할 때는 b자리가 복잡한 게 편해? c자리가 복잡한 게 편해? c자리 보통 상수항 쪽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c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이용합니다. 저 상수 c는 복잡해져야 돼. 이래서 b-2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난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 얘가
인수분해돼야 돼. 이 생각을 해야겠지. 얘는 무조건 100% 인수분해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2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얘는 무조건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끼워 맞추기지. 어머 2x의 제곱이니까 여기 2x 오면 되겠네. 어머 1에다가 b 마이너스 2를 곱해야지 1이 되겠네. 그리고 확인 사살합니다. 얘 계산하면 bx만 남는 거 맞아? 맞지? bx만 남죠. 오 완벽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0분의 0꼴로 만들어내는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들을 추출해냈어요. 됐나요? 그래서 어머 니 때문에 문제가 다 발생했었잖아 이러고 지우고 극한값 구하면 됩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면 돼. 이 극한값이 몇과 같다? 2분의 1과 같다.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극한값은 극한값이다.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서요 b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나 분수 싫어. 자, 요쪽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b-8은 이렇게 올라가면 마이너스 3이 돼서 2b는 5가 돼서 b는 몇 나온다? 2분의 5 나왔어요. 자, b가 2분의 5일 때 c는 몇 나오겠습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합니다. a는 2였고요. b는 2분의 5였고요. c는 2분의 1이었어요. 모두 다 더하면 몇이 되겠다? 5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조 아시겠죠? 0분의 0꼴은 항상 식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라는 식 하나. 그리고 분모 분자 무조건 x 플러스 1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녀석 기준으로 막 정리해서 지워버리고 극한값 구했더니 걔가 2분의 1이 되네 라는 극한값은 극한값이다 라는 식.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온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다? 시작! 미정 개수의 결정 문제예요. 왜? A 구해, B 구해 막 극한값에 A, B, C 달아놓고 이런 거 구하랬으니까.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2개. 조건 몇 개 필요해? 2개. 자, 조건 2개는 뭐가 충족해? 0분의 0꼴씩만으로도 충족하지. 그래서 얘는 보나마나 0분의 0꼴 될 거예요. 근데 분모는 뭔지 모르겠네? 분자는 x자리 대입할 수 있겠네. 자, x자리에 4를 대입해 보세요. 분자. 몇 나옵니까? 4 대입해서 계산하면 몇 나와? 0 나오지. 예, 0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0 나왔네. 확인해봐요. 극한값 있습니까? 0이 아닌 극한값 맞습니까? 예. 그럼 분모도 무조건 몇이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식입니다. 그래, 분모는 무조건 0이 돼야 돼. 즉 4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돼.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 놈을 죽여서 x-4로 만드는 게 나의 관건이지. 자, a를 죽이는 게 유리해, b를 죽이는 게 유리해. 당연히 b를 죽이는 게 유리하죠. b는 마이너스 4a가 되므로 자, 리미트 x 화살표 4 x-4 계속 0대 두셔야 됩니다. ax-4a분의 4 루트 9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예요. 자, 이 녀석은 뭐 해줘야 돼? 유리화 작업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유리화 작업을 열심히 하면서 x-4를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만들어 놓으면서 갈 겁니다. 자, 유리화하면 얘는 16 그리고 가로 열고 9 플러스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25x의 제곱이 될 테고. 자, 여기에는 뭐가 곱해진다? 그냥 가로 해도 되겠네. 4 루트 9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5x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 분모는 x-4 나왔고 나 뭐만 필요해? 분자에 x-4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식 계속 끌고 가기 힘들어서 분자식 귀찮아서 따로 계산해서 x-4를 만들 거예요. 자, 우선 16x의 제곱에다가 빼기 25x의 제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9x의 제곱 나오지. 그리고 나머지 찌끄레기 식은 16 곱하기 9예요. 느낌 오지 않습니까? 예, 마이너스 9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돼서요. 얘는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라는 나의 목표가 되는 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식이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갑니다. 리미트 x가 4로 향할 때 a의 x 마이너스 4 그리고 4 루트 9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분의 분자 있는 식은 마이너스 9의 x 마이너스